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응에 나섰는데요.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 상황실장을 맡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 첫 정무수석 임명장을 받은 지 한 달여 돼가는데요. 동분서주, 종횡무진 이런 표현이 따릅니다. 네, 바삐 움직이시던데요. 정무수석 맡아보니 어떠신가요? 글쎄, 정무 수석이 하는 일은 사실 여러 가지 잡다하게 다 하게 되니까 네. 의원할 때보다 한 3배 정도 바빠서 굉장히 이게 일이 많구나. 그리고 또 특히 초반이라 더 일이 많이 밀리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힘들어. 네. 이번 주부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본격화합니다. 우 수석께서는 대통령실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 상황실장이신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지금 국민의힘은 벼르고 있던데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지요? 아니 원래 야당은 항상 아주 날카로운 그런 이제 검증의 칼을 벼르게 돼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청문회장에서 나온 야당 의원님들의 말씀도 경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현재 저희 목표는 가능한 한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다 잘 안착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또 여론이 또 어떤가도 굉장히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희는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 반응들 이것들 잘 점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과 내각 인사에 대해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던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지금 내각을 구성하면서 내년 선거를 의식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 분야에서 가장 일을 잘할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전제로 장차관 인사를 했다. 이거는 좀 지나친 규정인 것 같습니다. 네. 여야 가릴 것 없이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좀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네네. 민주당은 공직윤리와 공직 역량으로 나눠 공개로 분리 운영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네.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 문제는 사실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인사청문회를 좀 개정하자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 돼서 입장을 바꾼 건 아니고 야당을 하면서도 인사청문회 제도가 과연 이렇게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식은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야 합의가 안 돼서 무산됐었습니다만 이제 미국식으로 직무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공개적으로 하되 도덕성에 관한 그 검증은 비공개로 해서 혹시 도덕적인 시비가 근거 없는 여러 가지 억측이나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닌 게 너무 비화돼서 본인들이 해명할 수 없는 상처를 받으면 그건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여야 간에 좀 신중하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6일 첫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서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요. 고위 당정협의회 정례화 얘기가 나왔고 당정 관계 지금 원활히 잘 소통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고위 당정은 이제 국무총리가 주재하면서 대통령실 비서실장 그리고 또 정부 측의 여러 가지 국무조정실장 또 당 대표 이렇게 모여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것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화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또 수시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여권의 협의 시스템은 잘 갖춰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주류 회동도 정례화되기 때문에 여권 내의 소통 시스템은 이제 컨트롤 타워는 잘 완비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와 만났고 교섭단체 대표들, 비교섭단체 대표들과 차례로 만남을 이어가는 등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야당 대표들과의 만남을 정례화할 계획도 있는지요? 근데 과거에도 정례화라고 했지만 사실 그 정례화가 잘 안 됐거든요. 그렇죠. 대통령께서는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정당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하시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아마 각 당의 전당대회가 끝나면 또 그때 또 다른 대화 채널이 만들어질 테니까요. 네.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만나겠다. 그 대화를 자주 해야 된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 정권에 비해서는 아마 정당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굉장히 수시로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정부 여당이 다가가려 해도 야당은 뭐 늘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정치 현실입니다. 그래서 네. 정무수석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네. 얼마 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모임에 참석했고 비명계인 초일회와 우수석해서 만찬도 했습니다. 네. 예, 누구든 소통하면서 이해와 설득을 구하라는 네. 대통령의 국민통합 원칙의 일환입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저를 처음 정무수석에 지명할 때도 첫 번째 당부사항이 네. 야당과도 대화가 될 수 있는 정무수석 역할을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여당이 워낙 의원 수가 많기 때문에 가끔 소외될 그런 의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좀 촘촘하게 대화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14개 국가의 특사단 파견하기로 했는데요. 네. 조만간 명단 발표할 것이라고 하던데 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특사단 명단이 확정이 됐는지 또 이번 특사단의 배경도 같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번 특사단은 사실 각 국가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사로 가는 게 아니고요. 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이 정상화됐고 앞으로 당사자 국가 우호 협력을 이제 잘 더 증진해 가자 이런 정도의 대화를 하러 가는 사절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비중을 높이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국민들이 워낙 관심이 높으셔서요. 네. 주요국 사절 특사는 지금 각 국가 그 여러 가지 고위급 면담을 추진 중이어서 아직은 공개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에 출발할 각국 특사단을 슬슬 발표해 나갈 텐데요. 주요국 특사단은 아직 면담이 확정이 안 돼서 이번 주에 발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늘 어디 언론에 나와서 제가 추가로 여쭙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9월로 예정된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불참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까? 글쎄 그 문제는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결정됐다기보다는 네. 주변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참석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제안도 있고 참석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조언도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하는 것이 아마 가장 정확한 그러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전히 검토 중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APEC 참석하는 거는 가닥이 잡힌 거죠? 현재까지는 불참하겠다는 통보는 없으니까 네. 참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에 대해서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네. 우수석이 직접 받았는데 당시 뭐 서한 받는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사실은 이제 야당의 대표단이 대통령실 앞에 왔을 때 정무수석이 직접 나가서 항의 서한을 받은 적은 없었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직접 나간 이유는 그 특합비 문제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일부 또 일리가 있고 또 더운데 거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직접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다 싶어서 또 나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뭐 작년에 특합비를 깎았다가 올해 다시 복원했으니 조금 뭐 죄송한 건 사실이죠. 근데 사실 여기 운영을 해보니까 네. 특합비가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양해 말씀 좀 드리고 앞으로는 좀 이렇게 입장을 좀 바꾸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뭐 네. 항의하러 오셨지만 그래도 제가 성의 있게 가서 대답도 하고 맞이하니까 싫어하시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네. 네. 결국 이제 소통의 문제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얘기 같기도 합니다만 권력구조와 선거제 개편 등 개헌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언제쯤 어떤 형태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개헌 논의는 지금 저희 대통령실 안에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어서 네. 지금 뭐 일단 국가를 정상화하는 쪽에 또 어려운 민생 경제 살리는 쪽에 워낙 더 주목을 하고 있어서요. 네.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 공약의 개헌 얘기가 분명히 담겨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논의를 지켜보면서 또 대통령실의 입장도 정리해 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대통령실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해 본 적은 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달 자평한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땐 대통령이 정말로 아주 바쁘게, 그러니까 워커홀릭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만 거의 매 사안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점검하고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그 지시사항이 빠르게 이행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돌아가고 있는데요. 아마 네. 이제 국무총리도 임명이 됐고 이제 내각이 좀 구성이 되면 대통령이 하시는 일의 한 50% 이상은 국무총리와 내각으로 이양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네. 좀 더 큰 국가적 과제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구상이 실현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굉장히 바쁘게 열심히 활동했던 한 기간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네. 어떻게 우수장님도 몸무게 좀 빠지셨습니까? 저도 한 2kg 빠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